복잡한 의료 서비스 한빛 메디컬 그룹에서 도와드립니다. 이것저것 떠들면서 무의미한 검사만 하는 PPO 시대는 끝.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건강은 HMO 주치의에게 맡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한빛 메디컬 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교육을 받은 60여 명의 주치의와 350여 명의 전문의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한빛 메디컬 그룹이 도와드립니다. 213-700-671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USC K타운과 부에나파크 오피스 메디컬 디렉터로 있는 암 전문의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광암과 신장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방광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광이라는 기관은 우리 골반 안에 이 안이 빈 이렇게 주머니 같은 그런 기관으로서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이제 소변을 담아두는 역할을 하죠. 소변을 안에다 담아뒀다가 이제 그 방광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요도를 통해서 이제 소변을 보게 되는. 근데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도로 따지면은 뭐 한국에서는 10위권 정도 되는 뭐 이제 그런 암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보통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이제 고령 환자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같은 게 또 위험 요인이 되고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그 부에 받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약품, 작업장에서 화학약품 같은 데 노출된 이런 분들한테서 방광암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의 증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소변을 보실 때 혈뇨, 그러니까 피가 섞여 나오는 걸로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혈뇨는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소변 검사에서 그냥 그 현미경적 혈뇨, 현미경으로만 봤을 때 피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 현미경적 혈뇨 이런 등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 밖에 뭐 복통이라든지 소변 보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광암이 일단은 의심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검사가 보통 방광경이라고 하죠. 시스토스코피라고 하는데 방광 안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방광 안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혹 같은 게 있는지 이제 보는 그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방광 안에 혹으로 발견이 되고요. 방광암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이제 암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광암이 진단이 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는 검사가 CT를 흉부, 복부, 골반 이 세 군데를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 방광암이 방광을 벗어나서 또 다른 부위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방광 바깥으로는 아직 암이 퍼져 있지 않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방광이라는 이 주머니는 보통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 그 다음에 가장 안쪽 층 바로 뒤쪽에 있는 점막 하층, 그 밑에 있는 근육층, 그 다음에 근육층을 바깥에서 싸고 있는 장막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암이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 근육층을 일단 침범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 전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암이 국한돼 있다. 아직은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면은 방광경을 통해 가지고 혹이 있는 거를 이렇게 긁어내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의 암은 일단은 다 드러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종양이 진짜 그야말로 점막만 살짝 침범을 한 암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치료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침범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방광 안에다가 항암제 등을 주사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으로 약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광 안에다가 이제 약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 위험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다 주사하는 약은 뭐 항암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BCG라는 약품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방광암이 좀 진행이 돼서 근육층을 침범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런 치료만 가지고서는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방광을 다 드러내는 방광 적출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방광을 다 드러낸다 그러면은 이게 소변을 모아둘 곳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방광을 무조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인공 방광을 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로를 복벽에다가 말하자면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굉장히 그 환자분들한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치료잖아요. 소변을 그렇게 본다는 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방광을 다 드러내는 치료보다는 방광 안에 있는 혹을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시경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항암제랑 방사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걸 멀티 디스플리너리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 접근을 통해 가지고서 같이 치료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치료를 해도 방광암은 상당히 많은 수에서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은 방광 주변에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 간, 뼈 이런 데로 이제 전이 돼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방광암이 뭐 폐나 간이나 뼈나 이런 데로 이제 전이가 다 이미 된 상태, 즉 사기로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이나 뭐 방사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요. 그럴 때부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에는 사실은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항암제 말고는 별 특별한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 개발된 면역 치료제나 또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이 방광암에 효과적인 약들이 속속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방광암의 예후들이 사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은 방광암은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이제 뭐 소변 검사 이런 걸로 검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조기 검진하라는 그런 권고안은 없고요. 이제 방광암에 생길 위험성이 높은 분들,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건강은 HMO 주치의에게 맡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한미 메디컬 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교육을 받은 60여 명의 주치의와 350여 명의 전문의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이 도와드립니다. 213-700-6711 그 다음에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신장은 요 횡격막, 이 폐랑 복부를 나누는 횡격막 아래쪽에 그 척추 양쪽으로 이렇게 그 본인 주먹만한 이렇게 완두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 이런 것들 걸러내 소변들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대사작용 이런 데 관여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신장암이 왜 생기는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흡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랫동안 투석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신장암은 사실은 맨 처음에 진단이 그 조기에 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에는 혹이 아주 커질 때까지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장암을 증상으로 뭐 여기 옆구리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뭐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신장암이 진단이 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세 가지가 다 있는 분들은 매우 드물고요. 많은 경우는 소변에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뭐 눈에 보이는 피가 날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현미경적인 이런 혈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CT를 뭐 찍었는데 아니면 초음파를 하셨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장암도 사실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단이 되면은 치료가 사실 다른 일반 암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항암제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잘 안 듣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그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면역 치료제나 표적 치료제 이제 이런 약에 아주 반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이 많이 된 암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있는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암인지 아닌지 이제 보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이제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직 검사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안전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사실 합병증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 이렇게 사이즈가 큰 혹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CT나 MRI나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이게 진짜 신장암이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 조직 검사 없이
바로 비뇨기과 선생님에게 리퍼를 해서 바로 수술을 하셔가지고 진단 겸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벗어나서 암이 퍼져 있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요즘의 추세는 암 사이즈가 4cm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신장 일부분을 남겨두고 부분 절제하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주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신장 바깥으로 암이 더 퍼져 있다. 특히 이제 폐나 이런 데로 암이 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역 치료제나 표적 치료제 이런 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약은 사실은 완치는 못 합니다. 완치는 못 하지만 병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아니면 있던 암이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그래서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적어지도록 그다음에 훨씬 더 오래 사시도록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꼭 완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암이 전이 고형암 이런 딱딱한 암이 다른데 전이가 됐어도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도즈 IL-2 그러니까 고용량의 인터루킨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 5%에서 6%의 환자분들은 전이가 다른데 멀리 돼 있어도 완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모두한테 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치료예요. 이건 보통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하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인터루킨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이런 면역 물질인데 굉장히 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폐혈증 때 오는 증상,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 밖으로 이 혈장이 새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증상이나 징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치료를 하다가 이 치료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완전히 건강하신 젊은 분들,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고 정말 마라톤 뛸 정도로 아주 건강하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런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이랑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다른데 암이 전이가 돼 있어도 이 신장 자체를 드러내는 게 장기적인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면역 치료제를 주로 사용했는데 원래 큰 혹이 있는 이 신장 이거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나머지 폐나 뭐 다른 뼈나 간이나 이런 데 가 있는 암들을 조절하는 게 더 용이하고 결과가 더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좋은 표적 치료제가 개발돼 나오면서 꼭 신장을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안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만약에 이 큰 신장에 있는 혹이 증상을 일으킨다거나 표적 치료 이런 데 반응을 잘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갖다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뭐 고령이시다거나 아니면 전신마취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담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약물 치료로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게 식생활 습관이랑 이제 얼마나 밀접한지가 사실은 확실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방광암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광암과 신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암 다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진단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되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종양내과 의사에게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런 치료 방법이 될지를 상의를 하시고 꼭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진행이 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꼭 종양내과 의사에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잘 견디실 수 있는 잘 맞는 이런 치료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먼저 상담을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